아마추어 댄서들의 축제 체코 댄스 페스티벌. 전 세계 방방곡곡에서 체코 프라하로 모인 춤꾼들이 신나는 춤판을 벌였다. 춤에 푹 빠진 이들의 열정을 만나보자. 아이슬란드의 어부들이 돌아오고 있다. 금융위기 이후 북적북적해진 아이슬란드의 항구들. 그들은 왜 다시 바다로 돌아왔을까? 아이슬란드 어부들의 이야기를 들어보자. 베트남에 진출한 한국 농업기술. 우리가 전수한 농업기술로 현지 농촌이 한층 풍요로워졌다는데 베트남을 확 바꾼 한국 농부들의 땀방울. 그 현장을 취재했다. 해외에 계신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S 월드 한네트워크 오유경입니다. 2010년도 벌써 절반이 지났습니다. 세계적인 축제인 월드컵이 있었던 해여서 그런지 더 빨리 지난 것 같고요. 또 국내적으로는 큰 사건 사고가 많아서 잠시 긴장을 늦출 수 없었던 그런 해가 아닌가 싶은데 그래도 이 두 분을 보면은 저는 잠시 긴장이 늦춰지고 삶에 좀 여유가 생기는 것 같습니다. 김준호, 손심심 두 분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두 분처럼 여유롭게 살고 싶어요. 살이 좀 쪘어요. 여유롭습니다. 글쎄 한복이 주는 느낌 때문이랄까? 네. 근데 이제 사실 반 지나고 이제 반 남았잖아요. 네. 그 시작이 반이라 이런데 뭐 멀리 볼 것도 없고 저는 긍정의 힘을 좀 많이 믿는 편입니다. 하는데 예. 그 방송일 하는데 두 부류가 있어요. 그 야외 촬영 거 나가면 굉장히 피곤하잖아요, 사실은. 네. 아이고 힘들어라 부류가 있고 그다음에 아이고 재밌다 부류가 있어요. 네. 아이고 힘들어라 부류는 한 1년 지나니까 안 보이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요? 그래서 좀 힘이 들더라도 아이고 네. 재밌어라 아이고 재밌어라 해가지고 좀 마인드 컨트롤을 많이 하는 편입니다. 네. 예, 지금 한 반년 지났잖아요. 그렇죠. 참 정말 열심히 일한 당신 여러분들 정말 고생 많으셨는데 우리도 최선을 다 열심히 했습니다. 맞습니다. 이제는 그 재충전할 시기가 아닌가 싶은데요. 휴가 갔다 오셨는지 모르겠어요, 의경 씨? 아니요, 아직 못 갔는데 지금 휴가 날짜만 기다리고 있죠, 사실은. 재충전하셔가지고요. 네. 또 다른 또 힘찬 하루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사실 두 분은 뭐 남들 휴가로 가는 곳을 늘 일로 매주 한 번씩 가시잖아요. 사실은 오늘요 이거 마치고요 제주도 3일 가야 돼요. 너무 좋은 휴가지죠. 근데 강의하러 가요. 네. 자, 한네트워크 이제 오늘 순서 시작할 텐데요. 첫 번째 순서 축제 소식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요즘 들어서 또 국내외 축제들이 많이 열리고 있는데 춤의 향연이 벌어지고 있는 체코로 가보겠습니다. 춤 이야기 함께 보시죠. 세계의 춤꾼들은 다 모였다. 동남아 전통춤에서 미국의 뮤지컬 쇼는 물론 한국의 부채춤까지 춤이란 춤은 다 모여 축제가 벌어졌다. 이름만으로도 낭만이 가득한 체코 프라하에서 펼쳐진 국제 댄스 페스티벌. 춤에 살고 춤에 죽는 세계 춤꾼들의 뜨거운 현장으로 가보자. 동유럽을 통틀어 문화유산과 볼거리가 가장 풍부한 곳. 바로 발레와 오페라 등 예술의 도시 체코 프라하다. 이곳 프라하 도심에 위치한 프라하 국립극장에서 공연 준비가 한창인데 각국을 대표해 축제에 참가한 무용수들이다. Our dancing is South Asian classical dance called Bharatanatyam, and we're here today just to show our the culture and the different types of dance in our culture, and represent and experience other cultures and to view other dances as well. 춤하면 한국 또한 빠질 수 없다. 고운 한복을 나풀거리며 부채춤을 준비했는데 처음 출전하는 대회도 아니건만 가슴은 이미 콩닥콩닥. 긴장 안 되세요? 네, 긴장돼요. 잘하고 싶어요. 파이팅! 장르 불문, 연령 불문. 아마추어 댄서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는 게 이 축제의 특징. 1997년 처음 시작된 이 대회는 올해 13개국 450여 명이 참가. 아마추어 댄서들의 흥겨운 교류장으로 자리 잡았다. We organize this meeting only for the amateur dancers. This is the foundation for the dance and for the professional dance in the future. So for this,
it's not competition. It's meeting for the people that love dance. 각 팀별 공연 시간은 7, 8분. 총 3번 공연을 한 뒤 점수를 합산해 최고 수상자를 가리게 되는데 그럼 어디 세계 춤꾼들 실력 한번 볼까요? 중학생 춤 신동들로 뭉쳤다. 스위스. 이것이 진정한 아라비아 전통춤이다. 타지키스탄. 공 하나면 오케이. 2010 키워드인 월드컵을 소재로 한 남아프리카 공화국. 대회 기간은 총 10일. 춤을 뽐내는 경연대회이긴 하지만 교류의 목적이 더 크다. 자국의 공연이 없는 날에는 참가자들이 서로의 춤을 배워볼 수 있는 시간이 마련됐는데 부채춤을 준비한 한국팀이 선택한 것은 격렬한 동작을 필요로 하는 힙합. 공연 전 자칫 가라앉을 수 있는 기분을 업시키고 좀 더 자유롭게 자신의 감정을 끌어올리기 위해서다. 재밌어요. 네, 이렇게 페스티벌에 와서 공연만 하는 게 아니고 직접 배워볼 수 있는 시간도 있어서 진짜 유익했고요. 멋있는 선생님이랑 함께해서 진짜 추억에 많이 남을 것 같습니다. 자, 드디어 한국팀이 무대로 오르는데 신명나는 장구로 문을 열고 화려한 부채춤으로 한국의 전통미를 마음껏 뽐냈다. 지난 2006년 대상을 수상했을 정도로 이 대회에선 에이스로 꼽힌다는데 가장 외국에서 보여줄 수 있는 그 우리나라의 색깔 그리고 조국 그리고 무궁화 이런 것들을 표현하기 위해서 부채춤을 선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이제 좋은 결과가 있기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이번 대회 최고상은 치열한 전쟁터를 반어적으로 표현한 미국 팀에게 돌아갔다. 그러나 상보다 더 중요한 게 있었으니 바로 친목과 교류. 아름다운 프라하강을 배로 유람하는 선상 파티가 마련됐다. 조용히 풍경만 감상한다 했더니 그 끼들 어디 가랴. 막춤 파티가 벌어졌다. 형식 불문, 스타일 불문. 춤은 역시 막춤이 왕입니다요. I really like to be here. It's very fun. I really like in the perform. I like the groups. They're very nice. They smile a lot. It's fun. I'm very nervous. I think this festival is wonderful because I can study many culture and dance. 프라하에 와서 이 대회를 참가하면서 이렇게 다른 외국 친구들과 같이 어울리면서 춤을 출 수 있어서 너무 좋은 기회였고요. 우리 한국에도 이런 대회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중세 유럽의 멋이 그대로 살아있는 체코 프라하에서 환상적으로 펼쳐진 댄스 페스티벌. 누가 1등을 하고 누가 무슨 상을 탔느냐는 다음 문제. 참가자들은 아름다운 풍경과 즐거운 춤이 함께한 프라하의 기억만으로도 행복하다. 네,
체코 국제 댄스 페스티벌, 정말 형식과 소재 상관없이 자유로운 여러 가지 춤을 볼 수 있었는데요. 특히 우리나라의 그 부채춤을 우아하게 추는 분들이 저렇게 또 다른 댄스를 잘 출 수 있다는 게 정말 놀라운데요. 신세대의 춤 말이에요. 체코라는 나라가 참 재밌는 나라입니다. 네. 사실은 그 동서양 문화가 이렇게 잘 섞여 있고 서양의 어떤 논리성하고 동양의 어떤 낙천성, 그다음에 신명 이런 게 잘 섞여 있어 가지고 체코가 왜 손기술도 최고잖아요. 그래요? 근총하면 체코제 근총 이러잖아요. 그다음에 또 발효 음식, 맥주 하면 또 체코가 최고입니다. 그래서 했는데 그런 어떤 그 잘 이렇게 퓨전 시키는 이런 게 아마 저 댄스 페스티벌 하는데 전 세계의 춤이 모여가지고 할 수 있는 어떤 기반 자체가 국민성 자체가 그 논리성과 그다음에 낙천성 두 개를 아마 기반이 되니까 아마 저런 게 되지 싶네요. 그렇군요. 우리 보통 한국 춤 추는 사람이 어떻게 저렇게 열정적인 춤을 출 수 네, 있을까? 굉장히 깜짝 놀랐어요. 제가 한국 춤 추는 사람이라 저도 흔들 줄 안답니다. 이런 열정이 있기에 한국 춤도 더 잘 출 수가 있거든요. 사실은 저런 지원이 이렇게 계속 되면서 문화적인 지원이라든지 이런 게 잘 되면은 열려있는 마당이 되면은 많은 사람들이 즐기고 이렇게 보급할 수가 있는데 우리 한국은 조금 모자랍니다. 탈춤 페스티벌이라고 하고는 있어요. 조금 더 열어서 세계적인 문화가 다 이렇게 어우러져서 우리 국민들이 같이 할 수 있는 마당을 조금 더 크게 열어주면 더 열정적인 무대가 아니 될까 싶습니다. 무슨 정책 토론 같은데. 아니 안타까워서 그래요. 안타까워서 너무 춤 좋잖아요. 얘기가 나오니까 본인 전공이시라 체코 국민들의 80% 이상이 뭐 발레나 오페라를 즐긴다. 그렇게 수준 높은 문화 국민이라는 얘기를 들었었는데 저 안에서 펼쳐지는 이 국제 춤 페스티벌을 통해서 또 세계 문화를 또 한 단계 높이는 데도 일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음 소식은요. 아이슬란드에서 날아왔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죠? 아이슬란드에서 큰 화산 폭발이 일어나서 세계적인 뉴스가 됐는데요. 아이슬란드는 그 이후에 경제 위기까지 닥쳐와서 사회적으로 많은 모습이 지금 변화하고 있다고 합니다. 아이슬란드의 금융 위기 이후 지금 어떻게 달라지고 있는지 취재해봤습니다. 전통적으로 어업의 나라였던 아이슬란드. 2년 전 국가 부도 위기를 맞았던 아이슬란드에 다시 어업 바람이 불고 있다. 편한 일자리를 찾아 도심으로 나갔던 사람들이 항구로 돌아오고 고기잡이 배들은 한 번 나갔다 하면 만선이다. 화폐가치 하락으로 생선값도 쑥쑥 올라 이제는 은퇴한 70대 노인들까지 다시 바다로 나섰는데 금융위기 이후 바다로 돌아온 아이슬란드 어부들을 만나보자. 지난 6월 첫째 주 일요일 인구 30만의 조용한 섬나라 아이슬란드 전체가 축제의 장으로 변했다. 거리엔 해산물이 넘쳐나고 다양한 공연과 이벤트가 관광객의 눈길을 사로잡는데 바로 100년 전통의 아이슬란드 어부 축제다. 두 개의 선미를 연결해 벌이는 베개 싸움은 축제의 가장 큰 볼거리. 박진감 넘치는 경기에 분위기가 달아오르는데 이렇게 어부 축제가 성황을 이룬 건 참 오랜만이다. 이는 모두 어업이 되살아나고 있기 때문. 사실 아이슬란드는 전통적인 어업 강국이었다. 하지만 정부가 2000년대 초반부터 금융업과 관광업에 주력하기 시작하면서 사람들은 바다를 떠났고 한때 국가 산업의 70%를 떠받치던 어업은 3D 업종으로 전락하고 말았다. 그리고 2008년 아이슬란드 경제가 무너졌다. 외자를 끌어들여 부흥했던 금융업계가 미국발 금융위기에 직격탄을 맞은 것이다. 수도 레이캬비크에선 연일 성난 시민들의 격한 시위가 이어졌고 연이은 화산 폭발로 관광산업도 침체에 빠졌다. 가까스로 국가 부도 위기를 면한 지금 아이슬란드엔 다시 어업 바람이 불고 있다. 지난 5월 한 달 동안 어획량은 7만 3천여 톤.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무려 26%나 증가한 수치다. 금융업이 붕괴하며 아이슬란드의 화폐 가치가 하락하면서
미국과 유럽으로 수출한 생선량도 2008년에 비해 약 11%나 증가했다. We are selling 1 kilo of cod. Yes, last year, the year before the crisis, of about 200 kroner. Now we are selling for 300 to 400 kroner. So it's a much higher price we are getting now. And that is for all the fish. It's the same amount. 도심에서 일자리를 구하던 젊은이들은 어업에 눈을 돌리기 시작했다. 은행원이었던 사람이 고기를 잡는다는 말은 이제 아이슬란드에선 더 이상 우스갯소리가 아니라고. There's a lot of bank people and many company has closed, so much more easier to get people. 은퇴자들도 다시 어부를 자청하고 있다. 국가 경제 위기로 연금 생활이 불안해졌기 때문이다. 올해 72살의 토스틴 스템팔슨 씨. 17살 때부터 대형 원양어선을 탔던 그는 은퇴 뒤 짬짬이 목수일을 하며 쉬다가 다시 바다로 돌아왔다. 잡히는 건 성인 팔뚝만한 대구. 한 번 나오면 10마리 이상 잡히는 대구 덕에 그의 노후 걱정은 조금 덜었다. Ja, ég gæti haft pening út úr því vegna þess að ég á þennan bát sem ég á hann skuldlausan. 정부에서도 스테판스 씨와 같은 나홀로 조업을 장려하고 있다. For example, now we have people in government who have an idea to bring back to life the old traditional little fishing boat with just one man operating. It's environmental, it's giving life to the harbor side. 구호 존슨 씨는 수도 레이캬비크에서 관광 기념품 가게를 운영하고 있다. 어부였던 그는 관광이 붐을 이루자 5년 전 어부 생활을 접고 이 가게를 열었다. 가게 수입이 좋았던 건 아주 잠시뿐. 국가 부도 위기와 화산 폭발이 연이어 터지면서 그의 가게 경제에도 먹구름이 끼었다. My plans for the shop was the best plan was okay, we get the same as last year. But I had it in my mind could be less. 결국 구호 존슨 씨는 얼마 전부터 생선 판매를 시작했다. 어부에게 직접 사서 파는데 때론 기념품 가게 매출보다 수입이 더 짭짤하다고. Very fresh. Still alive, I think. 그는 소형 어선을 마련해 다시 조업을 시작할 계획이다. Today I don't think I will make too much money from this, but if I go out fishing, that's good money. That's very good money. 어업 관계자들은 내년 연금 생활자에 대한 경제활동 규제까지 풀리면 어업이 더욱 활기를 띠고 예전의 명성을 되찾을 거라고 기대하고 있다. This and it will be in the future. It has been, and my feeling is the fishing industry will always be the biggest, our biggest export, and give us 55-60% of our income. 금융위기로 국가 부도 위기 사태까지 맞았던 아이슬란드가 부활을 꿈꾸고 있다. 거의 전부라 해도 과언이 아니었던 바다에서 희망을 찾는 아이슬란드 사람들. 전통 어업에서 찾은 그 희망으로 아이슬란드가 다시 한번 일어설 수 있기를 기대해본다. 아이슬란드는 원래 어업을 많이 하는 어업 국가라고 하는데요. 그동안 많은 사람들이 고향을 등지고 도시로 갔다가 이번에 경제 위기가 오니까 다시 고향으로 돌아오는 그런 현상이 벌어지고 있는가 봅니다. 나무 일 같지 않고요. 네. 왜 우리가 겪었던 걸 똑같이 겪는 거 안 같아요. 그래. 네. 우리도 왜 IMF니 뭐 환율 사태냐 힘들 때 많은 분들이 왜 다시 고향으로 가가지고 전부 그때 익힌 게 있잖아요. 땅은 거짓말 안 한다. 네, 맞아요. 여기도 마찬가지 바다도 거짓말 안 한다는 거.
우리 아버지가 사실 어업을 하셨어요. 그래서 배 사업을 이렇게 크게 하셨는데 네. 쫄딱 망했어요. 근데 그 어머니하고 바로 전선으로 뛰어들면서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열심히 일하다가 보니까 이제 이렇게 자식들도 훌륭하게 크고 이렇게 잘 살게 되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우리 저기 아이슬란드 이쪽 국민들을 보니까 열심히 사는 긍정적인 마인드가 지금 보이거든요. 그래서 아마 좋은 날 있을 거라 생각하고요. 빨리 열심히 일해가지고 아주 멋진 휴가 가시기 바랍니다. 네. 정말 아이슬란드는 현재 혼란과 위기의 상태인데요. 참 아이러니하게도 자연 때문에 재해를 입고 큰 타격을 입었는데 또 이 자연 때문에 다시 살아갈 힘과 용기를 얻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이슬란드 빨리 제자리를 찾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다음 주에 마지막 순서입니다. 베트남에서 다양한 한류 관련 이야기들이 많은데요. 특히 이번에는 농업 기술이 베트남에 가서 또 한류의 주인공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어떤 이야기인지 같이 보시죠. Đối với Hàn Quốc, đặc biệt là trong lĩnh vực chọn tạo giống cũng như là cái công nghệ sau thu hoạch và sản xuất rau trong nhà kính nhà lưới. 짙은 녹음이 드넓게 펼쳐진 밭 한가운데에서 팔뚝만한 통통한 김장무가 통째로 뽑힌다. 무뿐만 아니라 다양한 종류의 한국 채소들이 쑥쑥 자라고 있는 이곳은 베트남 농장. 세계 3대 쌀 생산국인 베트남에 한국 농업인들이 나타났다. 한국의 농업 기술을 베트남 땅에 뿌리는 또 다른 한류의 주인공들. 지금부터 만나보자. 이곳은 베트남 농업기술연구소. 이른 아침부터 회의에 열중한 이들은 한국농촌진흥청이 베트남에 설립한 코피아의 연구자들이다. 베트남과의 농업기술 공동연구에 참여한 조원대 소장과 8명의 대학생 농업 인턴들. 이들의 하루 일과는 연구소 실험 재배지 작물들을 관찰하고 기록하는 일로 시작된다. 해충에 이런 게 저항성이 있는가 없는가, 또 그 무게가 아주 많은 것이 달리는 것이 있는가 없는가, 이런 거를 보겠는데 지금 해충의 피해가 상당히 나타났잖아요, 그죠? 이런 것들은 이제 재배할 때 그 약재를 치는 방법을 또 개발해야 돼요. 사탕수수와 단수수, 자트로파 등 국내에선 이름도 생소한 다양한 열대 작물들도 이들의 연구 대상인데. 당도는 13.3인데요. 아직 수확기가 안 돼가지고 당도가 이거밖에 안 나오는데 한 9월 전에 이제 수확을 하면 지금보다 배 이상 나올 것 같습니다. 이들이 이렇게 땀 흘리는 이유는 바로 한국 농업기술의 전수를 위해서다. 우리가 도와줘야 될 게 뭐냐면은 어떤 그 등급화가 안 돼 있어요. 그래서 좀 고급 채소를 생산할 수 있는 그런 기술을 좀 도와줘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서 연구소 밖 실제 농가를 방문하는 일도 중요한 일과. 조 소장과 팀원들은 실제 작업 현장에서 베트남 농부들과 대화를 통해 한국 농업 기술의 적용 가능성을 확인한다. 우선 당면한 이 사람들의 문제점이 뭔가, 이런 걸 알아야 우리가 이제 그 한국에서 좋은 기술이 있으면 이 사람들한테 도움을 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어떤 문제점을 캐치하러 많이 나옵니다. 코피아에서 가장 주안점을 두고 있는 건 베트남 농업 인력을 훈련시키고 작물의 상품 가치를 높이는 농업 기술을 전수해주는 것. 현지인들에겐 가장 큰 도움이 된다. Một số các cái công nghệ mới, ví dụ như là công nghệ trồng cây trong nhà lưới, cũng như là sử dụng các cái hormone để tăng cái khả năng đậu quả cho cà chua, và một số các biện pháp như tỉa nhánh tỉa cành trên các cái kỹ thuật trên các cây rau thì chúng tôi đã học được từ các cái chuyên gia của Hàn Quốc. Các bạn đã sang đây để giúp chúng tôi. 조 소장과 학생 인턴들이 오후에 찾은 곳은 한 채소 가공 공장. 한국인이 경영하는 이 공장을 찾은 이유는 베트남에서 위기를 맞은 한국 농업의 발전과 정착 가능성을 견학하기 위해서다. 진지하게 설명을 듣는 동안 학생들은 점점 농부가 돼간다.
보통 뭐 한국에서 농업의 위기다라는 말을 많이 하는데 이렇게 한국에서 농업을 하시던 분이 이렇게 해외에서 그렇게 사업을 하시는 거 보면 아직 한국 농업이 이렇게 해외로 진출하면 충분히 가능성이 있는 분야다. 그리고 앞으로 이렇게 농업을 이렇게 더 중요하게 생각해서 우리 같은 이렇게 농업 인재들 더 키워서 진출해야 된다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연구소에서 1시간 남짓 달려 찾은 곳은 거대한 규모의 채소 농장. 농장 주인은 한국인 박진철 씨. 그는 이곳에서 한국의 무, 배추 같은 한국 고유의 대표 채소들을 재배하고 있다. 지금 내일 모레 정도부터 본격적으로 수확을 해서 가공이 들어갈 거고요. 쌀 생산국으로 손꼽히는 베트남이지만 채소 시장은 아직 걸음마 단계. 남동성 정부에서 이쪽 달라 쪽에는 공장을 짓는 거를 지금 뭐 거의 스톱시키고 있기 때문에 공기가 맑고 청정 지역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재배된 것 같은 경우는 다른 지역에 비해서 훨씬 더 좀 신선하고 청결한 농산물이 재배가 가능합니다. 그가 베트남에 온 지 올해로 13년. 한국에서 농대를 졸업한 후 원예 사업을 하다가 넓은 땅에서 농부의 꿈을 펼치고자 베트남행을 택했다. 저는 한국 쪽에서는 땅이라든가 그런 부분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알아보다 보니까 베트남이 달랏이 기후도 맞고 또 그때 13년 전에만 해도 땅 뭐 임대라든가 인건비 그런 부분도 싸고 그래서 이쪽에서 시작하게 됐습니다. 그간 수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현지인들에 대한 이해와 믿음 그리고 끈질긴 인내심이 그가 성공할 수 있는 가장 큰 비결이었다. 우리 회사는 빨리 화내고 금방 끝나는데 이 나라 사람들한테 화를 많이 큰 소리치고 낸다고 해서 바로 고쳐지지 않습니다. 딱 룰에 의해서 잘못했으면 잘못했으니까 니네 이렇다고 해야지 화내가지고는 되질 않습니다. 그가 시도한 가장 큰 변화는 기술. 농업 환경에 자동화를 이루어 고소득을 올리기 위한 다양한 시도를 하고 있다. Trước kia là trồng rau cải Việt Nam, nhưng mà Việt Nam là cải Việt Nam nó không năng suất. Với cái thứ hai nữa là không đạt tiêu chuẩn. Ông ba là người tốt thì có nghĩa là chỉ trỏ cho thuốc men rồi trồng trọt, tra, cấy, kiếc, nói chung là toàn bộ là đủ hết. 그의 농장에서 많게는 하루 1톤 이상 다양한 채소 작물들이 출하돼 베트남 시장에서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그러나 그의 꿈은 여기서 끝이 아니다. 점점 시장이 한국 쪽에서 이쪽으로 시장이 넓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 한국으로 수출할 수 있는 어떤 가공 농산물 아니면은 생농산물이라도 한국 쪽하고 어떻게 조인이 돼가지고 수출을 할 수 있는 그런 길이 열렸으면 저는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한국과 베트남이 하나로 어우러져 만들어낸 성과는 베트남의 또 다른 가능성 발견과 우리의 선진 농업 기술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말해주고 있다. 이곳 베트남에 뿌리는 희망의 씨앗 하나하나가 탐스러운 열매로 결실을 맺는 그날을 기대해본다. 네, 베트남에서 선진적인 농업 기술을 전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제는 한국으로 또 다시 수출하겠다는 그런 큰 꿈까지 갖고 계시네요. 토질이 워낙 좋고요. 네. 저 지역에 보면 금기, 우기가 딱 나뉘어져 있어요. 예. 근데 우기 때는 비가 너무 와가지고 농사를 그 손을 놓는데 그 비닐하우스 기술을 또 그래 전수를 해줬대요. 그러니까 비가 와도 농사를 지을 수 있잖아요. 원래 2모작하는 곳인데 지금 뭐 한 3모작, 4모작을 할 수 있게 된 거죠. 식물들이 자라기에는 가장 좋은 그런 땅이잖아요, 사실. 네. 아, 좋은 땅에서 자라서 그런지 열무 김치 담아 먹고 싶다는 그렇죠. 생각이 들었어요. 그 예. 무도 그냥 아삭할 것 같고 네. 정말 지금 열무 김치 담아 먹고 싶습니다. 아, 정말 사실은 농업이야말로 인간의 가장 오래된 산업 중에 하나인데 한때는 이 농업이 사양길을 걷는 듯 했습니다만 21세기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또다시 떠오르고 있는 것도 사실인데요. 앞으로 베트남에서 또 얼마나 농업 그 기술이 선진화될지 생산량이 늘어날지 또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자, 한네트워크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에게 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거나 프로그램 다시 보고 싶으시면요. han.kbs.co.kr로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의 소식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자, 또 한네트워크 마칠 시간이 됐네요. 한민족의 활약상 다음 주에도 또 보여드리겠습니다. 한 주 동안 건강하십시오. 감사합니다.